자, 108의 세아산업 문제입니다. 108의 세아산업. 회사 변경 세아산업으로 해주셨으면 됐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영업부 거래처 직원인 최민영, 그죠? 거래처가 최민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뭐 굳이 등록을 안 해도 입력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있으니까 자녀 돌잔치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전 선생님 2급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죠. 자, 2월 11일 날짜예요. 2월 11일 차변에 뭐라고 하죠?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 금액은 1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10만 원. 우리 시험 채점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만 풀게하면 이거 누구한테 접대한 거니? 알아 몰라? 모르죠, 그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기업 업무 추진비에도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최민영이 들어가야 되겠죠. 시험 볼 때는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이. 근데 저는 연습을 할 때 아예 있으면 다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31일 날짜 거 보시면 제조 공장의 직원을 위해서 확정 기회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당월분 납입의 27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270만 원이고요. 차변에 여러분 확정 기여형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뭘까요? 퇴직급여죠. 퇴직급여 270만 원. 참고로 확정급여형은 뭘로 다 분개를 합니까? 퇴직연금 뭐라고 할까요? 운용자산이라고 하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확정급여형은. 자, 5월 30 날짜예요. 당사는 유상증자를 위해서 여러분 유상증자 자본금이 증가되는 거죠.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 쓰고 보시면 돼요. 유상증자의 뜻은 자본금이 증가되는 거니까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 쓰신 다음에 자본금은 항상 무슨 금액? 액면금액입니다.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 보통주가 5천주라고 나와 있어요. 액면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천원 곱해주면 2,500만 원이에요. 대변에 자본금이 2,500만 원. 대변에 자본금이 2,500만 원. 다시 한번 유상증자 자본금이 증가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 가면 되고요.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입니다. 2,500. 얼마에 발행했어? 주당 4,000원에 발행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은 2천만 원 들어왔겠죠? 그러면 잠시만 106회에서 설명해드렸는데 2,500만 원 2,500만 원 발행했는데 돈이 2천만 원밖에 안 들어왔죠? 적게 들어왔으니까 이게 잠깐만 제가 먼저 써볼게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돼야 되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써주기 전에 뭘 먼저 찾아봐라?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찾아봐라.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유상증자의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얼마 있대요? 200만 원 있대. 이렇게 있다고 나오면 합계잔액 시선표에 가서 찾을 필요가 없죠, 그쵸? 맞아요? 자, 그래도 우리는 한번 들어가 보자고. 만약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 같이 합계잔액 시선표 지금이 몇 월이에요? 5월입니다. 5월달 들어가 보세요. 합계잔액 시선표 5월달 들어가서 컨트롤 F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엔터 치니까 정말 대변에 얼마 있습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치면은 주식 발행까지만 쳐. 그렇지. 대변에 200만 원 있잖아. 그래서 걔를 먼저 써주는 거라고. 2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얼마가 될까요? 300만 원이 되는 거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300만 원. 문제상에서 주어졌지만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없으면 어디 가서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합계잔의 시선표에서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월 10날짜 보겠습니다.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3개월 만기 약수금 받으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처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레인 상사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거래처. 3개월 만기 약수금이니까 받으러이에요.
받으럼 2천만 원을 할인하고 수수료 55만 원 떼고 보통 예금에 입금됐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거 10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예요. 차입거래로 처리를 하래. 차입거래. 그럼 우리 잠깐만. 우리 항상 하는 게 무슨 거래죠? 매각거래예요. 매각거래부터 보여줄까? 매각거래로 분개를 하는 게 얘가 99%예요. 원래는 시험 문제가. 어음을 은행에 파는 게 매각거래예요. 그리고 다 매각거래로 처리할 거.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늘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개를 했죠. 대변에 받으러 금액은 얼마? 2천만 원. 대변에 받으러면 2천만 원. 그리고 이 받으러의 거래처는 어디? 레인 상사. 받으러의 거래처는 레인 상사. 그리고 할인료를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금액은 얼마죠? 55만 원.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 예금에 입금됐어요. 보통 예금. 나머지 보통 예금 얼마 들어왔을까요? 1,945만 원. 그리고 보통 예금의 거래처 무슨 은행? 하나은행. 하나은행 맞죠? 하나은행. 예금의 거래처는 반드시 은행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집어넣어줘야 돼요. 예금의 거래처 은행이 나와 있으면 반드시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거래는 매각 거래가 아니라 무슨 거래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차입 거래로 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차입 거래가 나온 거 정말 드문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온 거야. 어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온 거야. 받으럼이 아니라 단기 차입금이에요. 단기 차입금 2천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레인 상사가 아니라 하나은행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하나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거니까. 하나은행. 그리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아니라 이자 비용이에요. 55만 원. 그리고 나머지 보통 예금이 1,945만 원. 그리고 보통 예금의 거래처 다시 하나은행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요. 은행 이름 나와 있으면 반드시 예금 옆에 집어넣으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답은 무슨 거래로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차입 거래로 처리를 해라. 근데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무슨 거래로 나왔다고 지금까지? 매각 거래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게 받으러움인지 차입 거래일 때는 받으러움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단기 차입금. 저렇게 분기를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시면 당사 거래처인 주식회사 서울이라는 거래처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기장치를 무상으로 받았다. 기기장치의 공정가치는 38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날짜는 12월 13일 날짜고요. 기기장치를 받았어요. 차면에 기계장치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얼마짜리를? 380만 원짜리. 380만 원짜리 대변의 자산 수중이익이죠. 자산 수중이익이 380만 원. 시험에서는 여기 거래처 안 들어가도 돼. 시험에서는 채권 채무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분개하면 누구한테 공짜로 받은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서울이라는 거래처를 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여기도 서울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시험에서는 안 집어넣어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걸 너무 시험 위주로 공부하면 나중에 시험 나가서 문제가 생기니까 봐봐. 이거 입력 안 하면 이 기회장치 누구한테 받았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냥 있으면 다 집어넣으라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 1번 보겠습니다. 10월 8일. 자,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상상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밑줄 쳐줄까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밑줄 쳐주시고 12번에 영세가 됩니다. 분계는 혼합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분계는 대변에 영세율이니까 부가세는 나오지 않아요. 제품 매출. 대변에 제품 매출 1,000만원. 대변에 제품 매출 1,000만원. 돈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 금액은 1,000만원. 대변에 제품 매출 1,000만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0만원입니다. 10월 14일. 자,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용 트럭의 접촉사고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을 자 정비소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165만 원 카드로 결제를 했죠. 57번의 카드과세입니다. 줄여서 카과.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분계위험 뭘로 해주라고 그랬죠? 카드로 해주라고 그랬죠.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분계위험 카드. 자 차변에 차량 유지비 계정을 사용한다. 차량 유지비 150만원. 차량 유지비 150만원.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이 15만원. 대변은 뭐죠? 미지급금. 금액은 165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차변에 차량 유지비 150. 부가세금 15만원. 대변에 미지급금이 165만원. 자, 11월 3일 날짜입니다. 10월 1일에 구입한 기계장치 하자가 있어서 반품하고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전에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11번의 과세인데 받은 거지 그치? 받았으면 51번의 과세죠. 51번의 과세 혼합거래입니다.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면 11번이지만 받았으니까 51번의 과세예요. 분계는 차변에 기계장치, VAT, 대급금 마이너스 얼마죠?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부가세는 마이너스 300. 대변에 미지급금 마이너스 3,300. 미지급금 마이너스 3,300만 원이 되는 거죠. 11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빼빼로 데이를 맞아 당사의 영업부 직원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영업부 직원들한테 선물해 주는 거예요. 주문했던 초콜릿을 인도받았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은 10월 4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거 계정 과목 확실하게 뭔지 모르겠으면 일반 전표 10월 4일 날짜 들어가 보세요. 다 같이 일반 전표 10월 4일 날짜 선급금으로 돼 있을 거야. 계약금 지급한 거 다시 한번 가끔 선수금으로 이렇게 분개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조회를 해보는 게 제일 확실한 겁니다. 일반 전표 10월 4일 날짜 조회했더니 선급금 2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아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밑줄 쳐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거기 근데 오타가 났네. 전자세금계산서에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수정자가 빠졌어야 돼. 지워주세요. 수정자가 빠졌어. 지워주세요. 그냥 전자세금계산서야. 자, 51번의 과세입니다. 51번의 과세 혼합거래고요. 분계는 영업부 직원들 주는 거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가 될 거야. 금액은 얼마죠? 200. 800번대 복리후생비 200.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20. 대변에는 선급금으로 얼마 줬다고 그랬어요? 20만원. 선급금 2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20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12월 28일 12월 28일 자, 비사업자의 개인 소비자에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비품 취득원가 120만원 감가상각액이 96만원짜리를 부가세 포함해서 27만 5천원이면 25만원이죠. 부가세 포함해서 27만 5천원이니까 25만원에 판매한 거예요. 그리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어요.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대. 거래처 임명은 생략하고요. 증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14번의 건별이라고 그래요. 14번의 건별 혼합이에요. 그래서 건별이 뭐냐면 증빙이 없을 때, 무증빙일 때 쓰는 게 14번의 건별입니다. 증빙이 없을 때 쓰는 거예요. 14번의 건별. 그럼 분개 해보겠습니다. 뭐 팔았대? 비품. 취득원가 얼마? 120. 대변에 비품 120.
자, 그런데 가치가 떨어져서 누적된 감가상각 누계액이 96만 원이죠, 그쵸? 반대편에 써주시면 돼요. 반대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96만 원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96만 원. 여러분 여기 잠깐만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120만 원에 취득했는데 가치가 떨어진 게 얼마 있으니까 96만 원 있으니까 이거 따지면 24만 원짜리죠. 24만 원짜리를 자 다시 한번 120만 원짜리가 96만 원 가치가 떨어졌잖아. 그럼 얼마짜리예요? 24만 원짜리. 24만 원짜리를 얼마에 처분했대요? 25만 원. 부가세는 내게 아니잖아. 그죠? 부가세는 내게 아니니까 25만 원에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익이 났네.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만 원입니다. 이익이 났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만 원. 자, 요새는 순서대로 해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비품 팔았죠? 대변인 비품 120. 가치가 떨어진 거 반대편에 감가상각 누계액 96만 원. 요거 두 개 비교하면 24만 원짜리죠. 근데 부가세는 내게 아니니까 별도라면 25만 원에 팔았어. 이익이니까 대변인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손실이면 어디에다 써주면 될까요? 차변에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이번에 이익이니까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만 원 이렇게 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여기 봐요. 팔았으니까 VAT 예수금이 25만 원에 10% 2만 5천 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보통예금 27만 5천 원. 보통예금 27만 5천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분개가 어려운 것 같지만 처음에만 그런 거고요. 이게 제일 쉬운 거야. 틀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 번호 써볼까? 1번, 2번, 2, 3번, 4번. 마지막에 돈 받는 거. 이 순서대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면 저 분개가 제일 쉬운 분개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풀어준 게 몇 회죠? 108회죠? 네, 108회까지 풀어봤습니다.